네,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이 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암으로 꼽히기도 하지만요. 네. 그래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가장 쉬운 암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예방 백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우리나라에 네. 그 여러 지금 그 예방 접종하는 것이 있죠. 네네. 대부분 우리 뭐 이렇게 우리 MC께서도 어릴 때 다 예방 접종을 네네. 받았잖아요. 네. 또 성인이 된 다음에도 보면은 겨울철 되게 되면은 독감, 뭐 독감 병수 네. 맞잖아요. 암이 그렇게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암에 관련된 예방 백신은 이 자궁경부암이 유일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2006년도에 처음 이 백신이 도입됐으니까 벌써 횟수로 봐서는 한 12년 되었거든요. 네. 이 자궁경부암은 사실은 예방 백신이 있는데요. 하나 정확하게 아실 게 뭐냐면은 이 백신은 이 자궁경부암 백신 하는 거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아주는 백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치료하는 백신이 아니에요. 몸에 들어오기 전에 막아주는 백신이니까 네. 감염되기 전에 이 백신을 맞아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 하는 거는 이제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해가지고 현재 지금 국가 단위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궁경부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노출된 부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만 한다면은 이 자궁경부암 가기 전 단계에서 발견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기적인 검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에 예방 백신을 맞는 건데요. 제가 맞는 이 백신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이미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경우에는 이 백신 효과가 별로 없고요. 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 단계에서 예방 접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어떤 이게 대부분 다가 어떤 성행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성행위를 한다면은 그때는 이런 콘돔 같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예. 또 청결 유지, 당연히 금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자궁경부암의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렇게 감염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봤는데요. 보통 젊은 여성에서 대부분 감염이 됩니다. 네. 20대부터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도 꾸준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유두 바이러스의 그 유병률이 가장 그 높은 시기는 18세에서 29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죠? 네. 예. 네, 여기 옆에 보시면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궁경부암을 국가에서 필수 예방 접종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12세에 되는 그 여아에게 네. 2번의 접종을 합니다. 예. 6개월 간격으로. 네. 그렇게 해서 현재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시기에 12세가 되는 그 여아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예방 접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연령은 15세에서 17세니까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한 1, 2학년, 네, 3학년, 네, 그러네요. 고등학교 시절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 좋습니다. 효과 좋다는 네. 뜻은 뭐냐면은 예방 접종을 했을 때에 그 접종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특히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이가 15세에서 17세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26세까지는 가능하고요. 또 조금 더 이렇게 간다면은 45세까지도 가능한데 네. 그러나 이 15세에서 17세에 맞는 것보다는 효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가 백신도 비슷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네. 45세까지는 예방 접종을 하면은 효과가 있는데 젊을 때 맞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송희 씨, 아까 그 교수님 설명에서 네네. 2016년부터 우리나라 청년 여성, 그러니까 만 12세가 되는 해에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접종률이 낮다 그래요. 이유가 네. 뭔지 혹시 글쎄요. 왜? 이게 부작용이 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부작용 오해인지 아니면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건 오해가 있습니다. 네. 물론 2015년도에 일본에서 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한 일부 환자에서 이상 반응이 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추후에 일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는 그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언론에 크게 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오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 자궁경부암 백신이 전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백신들이 부작용이 있는데 이 자궁경부암 백신도 가장 큰 부작용은 그 주사 맞는 부위, 우리가 근육 주사를 맞거든요. 그렇죠. 그 근육 주사 맞는 부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간혹 어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통증 때문에 이 의식을 잠시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안정을 좀 취하고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귀가하는 이런 걸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나왔던 그런 그 부작용 사례는 추후에 알아본 결과는 실제로는 연관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자료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가장 최적의 나이가 이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면은 네. 뭐 이제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될 텐데요. 이렇게 보통 여자 친구들이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예방 접종을 예. 남자 친구들도 맞는다고요? 어떤 것들 때문에 남자 친구들 맞는 거죠?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요. 네. 이 자궁경부암이 발생되는 원인이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바이러스가 남녀 공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무관심한데 사실은 어린 남학생들이 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걸 막아주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이 남학생이 결혼하게 됐을 때는 배우자에게 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도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어린 남학생들이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경우에 향후에 이제 그 결혼할 부인한테 감염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자, 여성 3대 암이라 그러면 자궁경부암, 유방암, 난소암이 있는데요. 세 가지 질환 중에 난소암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 생식기암 중에서 난소암이 생존율이 가장 낮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의 암살자 난소암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네.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체부암은요 증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정출혈이나 또는 뭐 부정질출혈 혹은 질분비물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난소는 우리 몸의 가장 그 뒤쪽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곳에 있습니다. 난소에 병변이 생기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네. 또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모호한 것, 소화불량, 뭐 헛배 부른 느낌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있다 네. 보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초기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본인이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왔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체부암에 비해서는 일단은 발생 시기가 늦고 또 이 발생되는 되어 가지고 전파되는 방법이 자궁경부암은 주로 임파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되는 데 비해 가지고 네. 난소암은 이 난소 조직에서 떨어진 암세포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위에 붙어버리면 거기에 또 암이 생기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위의 장기에 잘 전이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난소암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생 빈도가 높은 경우도 이게 화면에 나왔거든요. 예, 예. 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이 생식기암,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체부암 비해 가지고는 이 난소암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난소암이면은 딸이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많고 네. 언니가 만약에 난소암이면은 그 여동생이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난소암은 다른 암에 비해 가지고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초경이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같으면 한 2세, 1세쯤 오는데 초경이 빠른 경우라든지 아니면 폐경이 늦은 경우에 잘 오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출산 경험이 없거나 불임 환자에서 많이 오는 경우. 예. 또 환경적으로 봐서는 어떤 성면에 노출되는 경우에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단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침묵이 암살자 하는데 난소암은 진단이 이 자궁경부암에 비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난소가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네. 아니기 때문에 난소암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난소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일부는 종양 표지물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난소의 이상 유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암들처럼 저희가 뭐 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예, 우리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이 난소를 본다면은 물론 복강경 통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복강경 속 본다는 것 자체가 입원을 해야 되고 어렵군요.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암종에 비해 가지고는 이렇게 진단하기가 더 어려운. 예. 그렇군요. 네. 자, 예방은 뭐 가능한가요? 예방은 사실은 그 자궁경부암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네. 결국은 뭐 다른 모든 암과 같이 예방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난소를 봐서 조기에 진단되는 거죠. 난소암도 조기에 진단이 되면은 완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난소암은 자궁경부암처럼 아예 발생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네. 정기적으로 이렇게 부인과에 진찰을 받으셔가지고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이 있다 했으니까 네네.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가족력을 통해 가지고 발생 빈도가 높은 고위험 분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네네, 유명한 영화 배우죠. 할리우드 배우인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난소암이 가족력, 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는요, 이 유방 절제술과 난소 난관 절제술로 받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수술을 하는 거 괜찮은가요? 예, 그게 사실은 그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네. 사건인데요. 본인의 유방이나 이 난소를 이렇게 현재 이상이 없는데 향후에 어떤 이상이 있을 걸 대비해서 미리 제거하는 것을 이렇게 시도하신 분이죠, 사실은. 네. 그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심사평가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중에서 그런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고 유전자 검사에서 그런 난소암에 특이하게 반응하는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보험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더 이상 이제 아기를 출산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방 목적으로 양쪽 난소와 난관을 제거하는 그런 예방적 난소 난관 제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예전에는 서양인들의 병이라 불렸던 췌장암이 이제 남의 질환이 아니듯이 네. 여성 생식기암에도 서구화를 따라가는 암이 있다 그래요. 바로 네. 이게 자궁내막암이라 그러는데요. 이 자궁내막암이 급속도로 빨라진다 그러죠. 예, 예. 제가 이전에 약간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2010년과 2014년 이렇게 15년 사이에 자궁체부암이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한 3배 정도 증가되었어요. 네. 예, 가장 증가 폭이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이 자궁체부암이 잘 생기는 그 분들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비만, 당뇨, 폐경기가 늦은 여성, 불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만성 질환들이죠. 네네. 이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과도한 어떤 비만이라든지 또 당뇨병이나 이런 그 고혈압 이런 환자들 또 우리가 이제 음식도 보면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이제 고지방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왜 문제되냐면요. 결국은 이 자궁체부암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에스트로겐 하는 호르몬의 과다 분비 때문에 오는데 네. 이 에스트로겐 하는 호르몬이 난소에도 분비되지만은 여성들의 이 피부 지방에서도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만이 되게 되면은 이 지방층이 호르몬이 많아지겠죠. 더 많이 분비되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궁체부암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병은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금 발생 빈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궁체부암이 이제 끝에 난소와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 부분, 그 내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궁체부하는 거는 자궁의 몸통인 거죠. 그렇죠? 음. 예, 몸통에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궁내막암 환자는 그래서 이 자궁 자체를 적출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예. 들었는데
이 자궁 조출하는 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혹은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한지. 일단 자궁 체부암은 치료 방법이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이미 출산을 다 하시고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요. 간혹 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 좀 들으셨는데 아직 그 출산을 안 하셔가지고 꼭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원인이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하는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데 네. 거기에 기량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황체 호르몬이 있는데 그 황체 호르몬으로 해가지고 치료한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은 그 환자의 나이나 혹은 그 임신을 원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평소 자신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성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여성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물론 암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그 암 예방 10계명 하는 것이 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암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네. 네. 그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여성 생식기암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역시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과식하지 말고 체중을 유지하는 건데요.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실천하기가 찾기 쉽지가 어렵죠. 않잖아요. 네. 과식도 물론 안 좋고 적절한 체중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데 결국 운동이죠, 그죠? 예. 운동인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목이 될 수 많습니다. 있네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동하는 거 어떤 운동이 좋으냐면요. 본인의 건강 상태나 체력에 맞는 운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중강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운동을 하면서 상대편 분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서 숨이 조금 차는 정도. 예.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나 이마에 땀이 좀 맺히는 이런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속보로 걷는다는 그렇죠. 의미죠? 예, 네. 맞습니다. 속보로 그런 운동이 좋지. 갑자기 뭐 본인 건강도 안 되는데 뭐 마라톤 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체중 유지, 즉 운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먹는 이 밥이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좋은 걸로 돼 있고 요즘은 또 빵을 좋아하시니까 흰빵보다는 이게 통밀빵이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 채소나 이런 버섯 같은 이런 그 섬유소가 많고 비타민이 많은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돼 있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과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데요. 네. 과일에도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걸 드시는데 어떤 분들은 주스나 혹은 말린 과일을 드시는데 사실은 암 예방을 위해서는 생과일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육식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붉은 고기나 햄 같은 이런 육가공 식품은 조금 적당량만 드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생선이나 두부로 보충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네.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은 이 고기를 주로 이렇게 숯불로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맛있는데요. 그렇죠. 예, 좋은데 암 예방 목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그 숯불로 고기를 굽는 것보다는 고기는 쪄서 드시는 것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곱 번째는 견과류, 뭐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칼슘이나 바이타민 D, B 같은 이런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 열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음주량, 술은 반드시 줄이는 것이 좋고, 담배는 금연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인과 암에서도 이걸 요약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체중 관리와 운동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음주는 피하시고, 세 번째는 금연이죠. 담배는 반드시 끊는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네네. 다른 암도 그렇겠습니다만 부인과 암도 역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네,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암 예방 10계명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를 가는 거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이제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비해서는요. 과거에 산부인과 같으면은 당연히 결혼하시고 출산 때문에 오시는 걸로 이렇게 인식됐는데 네, 요즘은 청소년 그 여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진료환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산부인과 하는 걸 굉장히 피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네네. 또 이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편한 그런 공간도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사춘기에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불편감이 없더라도 산부인과 오셔가지고 간단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데 있어서도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다니는 게 그렇죠. 정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예.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해보는 것도 맞습니다. 네, 좋을 예. 것 같네요. 네, 여성 생식기암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네. 자, 봄철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알레르기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또 질염과 같은 생식기 질환도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계절 바뀔 때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뿐만 아니라요. 우리 여성 건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부인과 고석범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